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송파 십장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분이 더 늘었어요. 송파 십장생 TV의 주축을 맡고 계시는 저희 송파구의서의 정보이사 신민보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송파구의사의 정보이사 맡고 있는 성모사람 이근육과 신민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북이를 맡고 있거든요. 거북이는 원래 물속에 숨어 있다가 가끔씩만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 먼저 다 멋지게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나올 때가 됐구나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거북이 등껍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십장생에 거북이가 있는데요. 저는 얘 눈이 크고 초롱초롱하고 귀여운 외모가 거북이와 맞아서 신민보 원장님이 거북이를 택하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십장생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래 사는 법 중에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오래 살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병에 다 취약하고 많이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병이 노화 그리고 나이 등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선택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골격계 질환 중에 골다공증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에도 사실은 그런 골다공증이 생각보다 많고 특히 나이가 있으신 갱년기 여성을 비롯한 나이가 있는 분들은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 골밀도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골다공증 검사? 젊어서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 아직은 골감소증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궁금한데요.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굽고 그러시는 건가요?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기전은 이제 되게 골다공증이 생긴 다음에 척추의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압박골절이 발생을 해요. 연탄재나 벽돌이 켜켜이 쌓여있는 게 척추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또는 몇 개가 연달아서 주저앉게 되면서 허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옆으로 굽어지거나 되게 전방으로 많이 굽어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뒤로 누우시는 분도 계신가요? 해외 토픽에. 네, 그래서 일단은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 습관은 먼저 식습관 같은 것도 좀 중요해요. 칼슘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염분이 너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탄산음료라든지 한식을 하신다든지 어릴 때부터 그런 식습관이 굳어지게 되면 조기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한 질병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부갑상선 쪽의 기능이 변동이 있으시다든지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폐경이 또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니까 꼬부랑 할아버지보다는 꼬부랑 할머니가 많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치료 같은 걸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시게 되면 골밀도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척추랑 골반 쪽을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약이나 또는 주사나 생활습관 관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옛날 어르신들 분들 보면 선풍도 잘 안 바르시고 햇볕 굉장히 많이 쐬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햇볕 쬐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식사를 아마 잘 못하셔서 네, 한식 같은 거를 못 그렇죠. 드셔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후 환경 자체가 비타민 D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분한 일조량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 자체가 한국 음식에서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은 칼슘과 비타민 D여서 우리가 뭐 멸치 열심히 먹고 뭐 우유 열심히 먹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보다는 이제 비타민 D 흡수율에 대한 높은 상태죠. 근데 그거를 예방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너무 과도한 자외선을 많이 쏘게 되면 검버섯도 많고 주름살도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는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젊게 살려는 욕구가 강한데 그런 색소 침착까지 검버섯, 뭐 점 이런 것도 노화랑 많이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자외선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죠. 비타민 D도 합성을 해줄 수 있고 피부 면역계통에도 어느 정도의 자외선은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게 과도한 양을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그 자외선 조사량은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얼굴에 잡티 생기고 점뿐만 아니라 광선 각화증이라고 암 전 단계 전암병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얼굴이 희끗희끗하고 만지면 거칠거칠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대부분이 광선 각화증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또 태양 자외선 때문에 멜라노마, 그 흑색종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백인들은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A형의 핵색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흑색종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어쩜 그 뒤로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기미는 치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미 치료는 꾸준하게 악화를 방지해 나간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끌고 나가야지 기미 치료를 빡세게 치료하다 보면 또 기미에 리바운드가 생겨서 또 검게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치료하기 어렵죠. 노화와 관련된 색소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려면은 좀 신경 네.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청력이 떨어지시잖아요. 우리 이비인후과 신민보 선생님의 영역인데요. 난청하고 이명이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생기는 난청하고 젊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난청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서서히 노화로 생기는 난청은 이명이 같이 잘 안 생기고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소음성 큰 소리 노출되거나 어떤 약물이나 아니면 뭐 혈액순환 장애로 돌발성으로 오거나 아니면 어지럼과 같이 있는 매니 이런 경우에는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 귀가 먹먹하다, 내가 청력이 떨어졌다라는 굉장한 그 신호입니다. 경고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이비인후과로 바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그날 온 경우, 그 다음날 온 경우, 일주일 뒤에 온 경우, 뭐 2달 뒤에 온 경우 완전 다릅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날 바로 오는 게 제일 좋고요. 바로 오시면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되는데 하루만 지나도 회복률이 한 반씩 툭툭 떨어집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명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하세요. 뭐 삐 소리가 난다든지, 물을 흐르는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그냥 멍멍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소리 특징에 따른 난청 종류는 구별할 수가 없나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나 삐 소리나 그런 소리는 신경성 난청이고요. 이외에 이제 박동 뛰는 소리, 휴식 소리, 그거는 혈관성 난청입니다. 그 다음에 찌걱찌걱하는 소리, 떨리는 소리, 귀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 뭐 이런 거는 이제 근육이 떨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들어만 봐도 어디에 문제구나 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따라서 물론 치료 방법이 다 다르죠. 혈관성 난청이라고 하면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나요? 혈관성 난청이 이제 왜 생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맥의 문제인가, 정맥의 문제인가 이런 걸 봐서 가장 심한 치료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동맥, 정맥을 자르거나 묶거나 이런 치료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한 길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뼈가 일고 결손이 와서 메꿔주는 치료 그런 걸로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화랑도 연관이 있고 뭐 혈관이 늘어지거나 혈관 변성이 와서 생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염 같은 거가 심한 분들도 뭐 이관을 통해서 이제 혈관 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너무 심한 술이나 이런 거는 권하지 않고 비염 치료 좀 해보시고 스트레스 좀 풀어보시고 이러면은 뭐 혈압이 좀 떨어지고 안정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단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만나서 뭐 청력 검사를 비롯한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기증이나 난청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경동맥 초음파를 먼저 해서 동맥경화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렇죠. 적절한 치료를 한 다음에 난청에 대해서도 이비인후과를 확진을 보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은 병원과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요즘에는 이어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장기간 쓰게 되면요. 네. 난청이 걸릴 확률이 안 쓴 사람보다 많이 늘어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노출 시간과 노출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어폰을 쓰니까 일반적으로는 스피커를 듣는 것보다 귀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크지 않은 소리로 듣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총 볼륨의 60% 이하로 1시간 듣는 거는 이어폰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또 간과한 게 뭐냐면 이게 믹서기 있잖아요. 굉장히 큰 소음이 사실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헤어드라이어 이런 게 은근히 큰 소음이거든요.
믹서기도 제품마다 다르지만 70에서 90dB 넘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옆에 두르면 소음성 난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가장 좋은 건 난청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소음을 최대한 멀리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하는 때는 비명을 꼭 하시고. 되게 오래 살기 번거롭네요. 뭔가 이런 예방 말고 최근에 나오는 뭐 혁신적인 치료나 새로운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그게 이제 난청하면은 초음기가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직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보청기가 이제 요즘에 계속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이어폰처럼 귓속형을 많이 선호하셨는데 요즘엔 귀걸이형이 굉장히 예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경처럼 그냥 귀에 걸어서 하울링이나 이런 부작용이 다 없어져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근데 그거를 또 안경과 다르게 보청기 하라 그러면 굉장히 본인이 뭐 노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재생치료나 어떤 최신 치료 같은 게 또 요즘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뭐 줄기세포를 쓰는 것도 있고 뭐 성장인제를 쓰는 것도 있고 뭐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시도가 되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 노화도 이게 질병 아닙니까? 아무래도 모든 늙어가는 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잘 노화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피부 노화의 경우에는 노화가 되다가 어떠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현상을 질환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그런 미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술이나 수술도 노화의 한 가지 치료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노하우라도 있으실까요?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크림이에요. 우선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거든요. 선크림만 제대로 잘 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첫 단계 예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요,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웃으면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 소식해야 되고 금연해야 되고 금주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 지수하고 건강 지수 그리고 노화 지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 마을이나 장수하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적인 것으로 대체적으로 복잡하고 막 힘든 도시보다는 뭐 자연과 함께하는 곳들이 많았고 비교적 낙천적으로 사는 분들이 대개는 장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체들을 접할 때 되게 많더라고요. 방금 저희가 언급은 많이 안 했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기본적인 만성질환들이 관리가 안 되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을 하고 그 자체가 젊은 나이에도 어떻게 보면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지를 해서 치료를 하고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암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너무 방대한 듯 했지만 오래 살면 걸릴 수 있는 병들 중에 일부를 토론을 해봤습니다. 우리 거북이 신민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저 난청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는데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십장제 TV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